속 편하다, 그치?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갇혀서 원주경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우리는 캘리포니아를 즐기고 왔네. 서핑? 아직 이러고 요 보드가 약해서 부서진다고? 보드가 젖는다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자, 가볍게 내용 정리 하나만 하고 시작합시죠. 저희 여기 단원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대표값과 산포도죠. 대표값의 뜻을 알아요? 대표값이 뭐야? 여러분이 요렇게 뭔가 자료를 쟀어. 해서 뭐 얘는 10, 얘는 5, 막 숫자 값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요 누군가가 이 자료를 보고 야, 그래서 얘네는 어떻다는 거야? 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숫자인 거예요. 숫자. 그래서 요 대표값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배우죠.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상황마다 쓰는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많이 쓰시겠지만 가끔 평균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떨까요? 단원 테스트 성적? 왜? 저희 방금 전 시간에 단원 테스트. 예를 들어 단원 테스트 성적을 봤는데 예를 들어 70점, 70점 이렇게 돼 있고 70점, 뭐 71점, 70점 이렇게 하는데 니네 반에 100점짜리가 2명이 있는 거야. 그럼 니네 이거 단원 테스트 평균이 나갈 때 어떻게 해? 평균이 올라가지. 그럼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애가 반평균도 못 따라가나요? 그렇게 못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보시면은 특정 몇몇 잘난 애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사실 이 반 애들은 다 대부분이 고만고만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이 적절하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쓴다.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쓰는데 중앙값이 뭔지는 아시죠? 중앙값이 뭐예요? 어떤 자료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일렬로 세워놓고 정말 가운데 있는 값 콕 집으면 그게 중앙값이야.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그냥 가운데 거 잡으면 돼. 근데 자료 개수가 짝수면 최대한 가운데 있는 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죠. 이게 중앙값이고 마지막 최빈값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내가 그냥 아는 정보 말해주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그거 책에 써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책 보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최빈값은요 자료에 따라서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 눈 중에서 1의 눈이 3번, 2의 눈이 3번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나왔다고 쳐봐. 그럼 최빈값은 1이야 2야 아니면 둘 다 아니야? 둘 다 최빈값이야. 아시겠죠? 둘 다 최빈값이야.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한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1, 2, 3, 4, 5, 6 눈이 모두 다 한 번씩만 나왔을 때 그때는 최빈값이니? 그때는 또 최빈값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 두 번 나오면 얘네 모두가 최빈값이야? 아니면 최빈값이 없는 거야? 최빈값이 없는 거야.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네. 세 번이 나와. 그러면 최빈값이 5개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료의 개수가 똑같으면 최빈값이 없는 거고 자료의 개수가 이렇게 다른데 그 중에 많은 게 똑같이 있을 때는 그게 둘 다 된다고.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블랙라벨 62쪽에
그 왼쪽 노란 부분에 있는 A, 최빈값의 성질을 읽어보시면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선생님, 그럼 중앙값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가. 예, 중간값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삼포도인데요. 삼포도는 뭐니? 아, 전교시에는 삼포도가 뭐야 했더니 마운틴 그레이프라고 하는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얼라이브 그레이프구나. 자, 거기서 끊는 게 아니죠. 삼포 띄고 도입니다. 삼포가 무슨 뜻이야? 흩어져 있는 거. 흩어져 있다. 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반의 평균이 예를 들어 50점인데, 예를 들어 A반도 평균이 50점이야. B반도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A반에 있는 애들은 점수가 다 어떻냐면 45, 50, 55, 45, 50, 55, 45, 50 이렇게 평균에서부터 5점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여기 B반에 있는 애들은 약간 극단적이야. 절반은 100점이고 절반은 빵점이야. 이래도 평균은 50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타낼 때 삼포도를 쓴다. 저희가 배우는 삼포도는 두 개 배우죠. 하나가 분산이고 하나가 표준 편차 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평균부터 들어갑시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한번 적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별량의 네, 합, 총합 같은 말이죠.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별량의 개수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도수 분포표에선 도수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았고. 네, 이렇게 보면 또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보여줄게요. 별량의 총합이라는 게 별량 더하기 별량 더하기 별량 더하기 별량 더하기 별량 더하기 별량에서 모든 별량을 다 더하신 다음에 쉽게 말해서 개수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봤는데 내 중간고사 점수에 평균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점수 다 더하신 다음에 몇 과목 받는지 나누죠? 그게 평균 구하는 건데 우리 이거 식으로 한번 적을 수 있겠어? 보통 별량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자가 뭐야? 자, 여기서 대문자 X 아닌가 하시는 분들 지금 중증입니다. 멈추십시오. 대문자 X 말고 보통 소문자 X 쓰죠. X1, X2 해서 따따따따따따 n번째까지 모든 별량을 다 더하시고 n으로 나누시면 돼요. 아, 그러네. 확통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뭔 소리 할지 알겠네. 여러분 평균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였으면 분산 나타내는 기호는 V죠?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봐. 편차가 뭐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오. 아파. 네, 편차가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여러분 숙제하셨으면 아셨겠지만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편차 구하라 그러면 잘못 외우고 있는 애가 있어. 별량과 평균의 차라고 인지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요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차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양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가끔 평균이 5고 내가 원하는 별량이 3이야. 근데 편차 2라고 대답하는 건 틀린 상황이야. 이때 편차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부호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별량에서 평균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는 편차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죠. 편차를 다 더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요것도 한번 식으로 적어볼게. 첫 번째 별량 x1 이 녀석의 편차가 뭐야? x1 마이너스 네, x1에서 m을 뺀 게 편차죠? 그걸 제곱하시고 두 번째 별량 x2 이 녀석의 편차가 뭐야? x2에서 m을 뺀 거죠? 제곱 이렇게 들어갈게요. 두두두두두 그러면 xn에서 m을 빼서 제곱 요걸 개수 n으로 나눈 거죠. 지금부터 제가 이 식을 전개해서 보여드릴 건데 잘 한번 보세요. n분의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xn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요거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마이너스 2mx1 마이너스 2mx2 마이너스 2mxn까지 가시겠죠? 그거 전부 다 공통인수 몇으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2m으로 묶고 나면 m 너무 많이 적었죠? 마이너스 2m으로 묶고 나면 남는 거 적어보시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xn까지 되고요. 그리고 분모의 n 이렇게 남겠죠? 어려워요? 괜찮죠? 플러스 여기서 전개하면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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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 몇 개? m제곱 n개. 그럼 m제곱이 n개. 근데 분모에 n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위에 적혀 있는 거죠. 평균. 그럼 요거를 제가 m이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요거 빼기 2m 제곱인가요? 그죠? 그리고 n 약분될 테니까 n 더하기 m제곱이겠네요? 그럼 결국에 계산하면 뭐 되냐? 결국에 계산하면 n분의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xn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m제곱을 한번 뺀 게 되죠. 오케이. 이게 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것 같아요? 연우? 연우야? 이게 뭐 한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볼래요? 아, 진짜 아무렇게나 말하는구나. 계산을 한 거지. 무슨 계산을 한 걸까요? 이 x1, x2, xn 이게 뭔데? x1, x2, xn 별량 그렇지, 그걸 별량이라 부르지. 별량은 뭐 했어? 제곱했어. 그 다음엔 별량을 제곱한 다음엔 더했죠. 더했죠? 그 다음엔 n으로 n으로 나눴죠. 거기서 니네가 한 대답 다시 읽어보자. 별량을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n으로 나눴다며. 더해서 n으로 나눴다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 그게 평균 구한 거지. 그럼 이게 뭐의 평균을 구한 거야? 별량의 제곱의 평균. 그렇지. 그걸 줄여서 우리가 한글로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 요 앞에 별량의 제곱이란 말이 살짝 숨어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여기까지만 불러도 돼.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m제곱은 뭐야? 평균의 제곱이죠. 요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새로운 분산 구하는 공식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요 공식을 알려주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사실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블랙라벨 정도 되는 어려운 책에는 슬그머니 옆에 적어줄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안 적어줘요. 하지만 알고 계시면 되게 편리하다.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저거 돈 주고 배웠는데 왜 저거 알려줘? 걱정하지 마세요. 돈 주고 배우신 분들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겁니다. 제가 수업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3학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있어. 제가 아마 첫날 수업했던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될 거냐에 관한 거. 나 이거 외우고 있다 손.
코사인 알파 바이 코사인 베타. 맞는데 끝까지 해보지 그랬어.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미안 못 들었어. 안 듣고 있었어. 뭐가 됐든 간에 좀 기억을 하시네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분명 알려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의대 B반 친구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의대 A반 애들은 저거 난 돈 내고 배웠는데 난 심지어 저거 미적 듣느라고 지금 걔는 몇 개월 했어? 한 7개월 동안 저거 배운 건데 MDP 시간에 공짜로 알려주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걔네는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게 내가 이걸 되게 알려주는 걸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알려주면 이미 알고 있는 애들 있죠. 기존에 알고 있는 애들. 얘네는 이미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듣는 애들 있죠. 처음 듣는 애들은 알려줘도 까먹어요. 이거 중요해. 외우면 좋아. 라고 해도 아무도 외우지 않아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이쪽을 대상으로 하든 이쪽을 대상으로 하든 내가 수업 시간에 저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했냐? 그냥 제 나름의 약간 찝찝한 기분. 나중에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거 안 알려줬어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난 알려줬다. 라고 말하기 위해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쓰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이런 표현까지 적는 건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개인적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분산 구하는 공식을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편차를 다 계산한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하세요. 요거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요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쓰임새가 달라요. 니들이 직접 숫자를 가지고 분산을 막 계산을 해야 돼. 그때는 차라리 옛날에 쓰던 이거 쓰세요. 이게 더 간단해. 근데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 미지수 5개를 가지고 A, B, C, D, E 5개를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고 막 있어. 그럴 때는 이거 쓰세요. 이게 더 편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숫자로 계산할 때는 이게 더 편하고 문자로 계산할 때는 이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이런 분산 문제가 나오면 되도록 번갈아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한 번씩. 예를 들어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 문제가 15번 문제. 그 스텝 2의 15번 문제. 물론 잘 푸셨겠죠? 지금 찬영이도 잘 풀었어요. 여러분 그거 계산해보면 평균이 6이죠. 그럼 원래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편차들을 계산하려면 A에서 6을 빼서 제곱하고 B에서 6을 빼서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E에서 6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요거 개수를 5개로 나눠야 분산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저거 완전 제곱 풀어가지고 막 계산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쓰면 훨씬 편한 게 별량들을 다 제곱해.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는 게 더해서 5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별량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것까지는 해줬죠. 몇? 400이죠? 그걸 나누기 5만 하면 이게 별량 제곱들의 평균이죠. 거기서 뭘 빼? 평균의 제곱인 6의 제곱 빼면 돼. 그럼 40에서 36 뺀 거니까 이렇게 다 구하시면 되겠지? 예. 80에서 36 뺀 거니까 44? 표준 편차는 루트 나오겠네? 예. 이렇게 되시겠죠. 마지막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기호가 뭐더라? 나 표준 편차 기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지금 다 뇌가 절여져 있는 거라니까. 그거는 나중이고. 표준 편차 중등에서 무슨 기호 쓰는지 정확히 저 기억이 안 나요. 시그마 맞나? 큰 S야? 큰 S야? 나 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워낙 다 모르겠다. 자, 표준 편차는 원래 정의로는 그래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인데 보통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운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뭐 사실 여러분 정도 되시고 숙제 다 해보셨으면 그럴 일은 없겠다마는 이 용어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표준 편차라 그러면 애들이 표준? 편차? 편차들의 표준? 편차들의 표준? 편차를 평균 구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차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요, 편차의 평균, 여러분 방금 구한 평균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자죠. 근데 편차 다 더하면 뭐 돼요? 항상 0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편차의 평균은. 그래서 계산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분산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나는 편차가 더해서 0 되는 게 싫으니까 편차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뭐예요?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제곱을 하니까 숫자가 좀 크지죠. 그래가지고 분산을 안 쓰고 다시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다시 작게 만든 표준 편차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거의 다 했고 하나만 고르다 얘기를 할게요. 고르다. 여러분 고르다가 무슨 뜻이야? 고마워요. 선택하다가 안 나왔네요. 선택하다. 농담이에요. 선택하다, 뽑다. 전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고르다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학생들이 고르다를 이렇게 이해해서 좀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이해하는 건 뭐라고 이해하냐면 평평하다로 이해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평소에 고르다라는 말을 쓴 게 거의 대부분 언제냐면 땅이 참 고르네, 뭐가 참 고르게 나 있다라는 게 되게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가리켜 고르다로 많이 해서 평평하다로 해석하시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비슷하고 균질하다, 요 정도의 정의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르다 라는 말이. 예를 들어 저는 예문을 하나 외워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엄마랑 마트에 장 보러 간 거야. 근데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쌀을 사러 갔는데 거기 쌀 코너에 가니까 딱 두 종류를 팔고 있어. 근데 왼쪽 쌀은 봐봐, 쌀의 크기가 얘는 이만했다가 얘는 이만했다가 얘는 이만했다가 막 이만한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막 있고 막 모양이 이런 거야. 근데 오른쪽 쌀을 봤더니 오른쪽 쌀은 크기가 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쁜 거야. 뭐 사고 싶어? 오른쪽 거 사고 싶죠? 보통 우리 이때 쌀알이 참 고르다 라는 말을 해요. 이때 고르다가 무슨 의미예요? 지들끼리 비슷비슷하고 참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슷비슷하다라는 의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르다. 분명히 나중에 헷갈리는 상황이 한 번쯤 와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균질하다, 균일하다, 뭐 아무거나 쓰세요. A그룹, B그룹.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다 보면 이런 대칭형 종 모양의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을 조사를 하면 평균적인 시간이 있겠죠. 그거보다 극단적으로 많이 하는 애들, 뭐 예를 들어 전 하루 20시간 정도 합니다. 이런 애들 적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 게임이라는 걸 전혀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애들도 적겠죠. 해서 대부분 평균이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줄어드는 이런 형의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이런 그래프를 보통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실 건 없고, 이거 무슨 그래프라고 할까? 뭐
인터넷 이용 시간 이런 거 너무 상투적이고 지혜롭잖아. 그럼 뭘로 하지?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와 마약 투여량 A반 학생들과 B반 학생들의 마약 투여량을 조사했대. 여기서 마약은 마약 떡볶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약 김밥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약 투여량을 보셨을 때 A반의 평균은 요만큼이죠. B반의 평균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자, A반 학생들보다 B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B반 학생들이 마약이 평균 많이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평균이 높잖아.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할게요. A반 학생들의 마약 분포 상태보다 B반 학생들의 투여량의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 아니죠. 아니지. 가 틀린 말이라고. 근데 이걸 처음 보는 정말 많은 애들이 오, B반 봐. 참 고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요게 그 고르다가 아니야. 고르다는 지들끼리 값이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비슷비슷한 값을 많이 모아놓으면 평균도 그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요게 평균과 비슷하다라는 말이에요. 평균과 비슷하다. 요게 고르다야. 그래서 지금 A반 보면 거의 평균이랑 뭐 비슷하게 하죠. 뭐 하루 3번. 나는 마약김밥을 먹어야 한다 라고 하면 뭐 2.9번, 저는 3.1번, 뭐 이렇게 평균 근처에 있는 게 많다. 이런 게 고른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시를 보시면 27번 같은 걸 보셨을 때 A반의 그래프가 C반의 그래프보다 고르다가 아니에요. 누가 고른 거예요? C반이 고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를수록 평균과 비슷한 게 많죠. 평균에서 멀리 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분산이 작겠어요? 이 그래프가 분산이 작겠어요? 참고로 분산이라고 하는 게 헷갈리시다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중에 산포도 흩어진 정도가 누가 적겠어요? 당연히 A 그래프가 분산이 적은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기 문제에서는 C반이 분산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급부로 그럼 분산이 제일 큰 건 B반이겠네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너무 쉽게 확답 짓지 마세요. 제가 눈에 봤을 때 C반이 분산이 가장 작은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A반과 B반 분산은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프상에서는 약간 저렇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 꽤 있어요. 왜냐면 B반은 또 평균은 높고 4, 6이 또 좀 적잖아.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분산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윙이었나 파이널 스텝이었나 거기서 한번 낚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약간 딱 봐도 뭔가 멀어 보여가지고 이게 분산이 큰 거지 하고 딱 골랐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게 있었다. 뭐 이런 낚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다. 제가 옛날에 무슨 예시도 하나 찾아놨는데 뭐가 틀렸다. 왜요? 그러면 이제 시험 같은 걸 보면 가끔씩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이 시험 난이도가 쉬웠던 거예요? 아니면 클수록 쉬웠던 거예요, 난이도가? 보통 난이도가 쉬웠냐 어려웠냐는 평균으로 많이 따지고요. 네. 표준 편차가 컸냐 작았냐는 뭘로 많이 보시냐면 학생들의 수준을 봐요.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작았다라고 하는 말이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컸다는 건 평균에서 먼 값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학교에는 겁나 잘하는 애도 있고 겁나 못하는 애도 있고 모두가 아무렇게나 섞여 있어 라는 말이 보통 학교 수준이 낮다는 뜻이고요.
정말 어려운 학교, 상위권 학교로 가면 애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딱 내버리잖아? 그럼 다 같이 점수가 폭삭 내려가. 그래서 점수가 낮지만 지들끼리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틀릴 문제 틀렸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10번은 절대 못 풀게 어렵게 내야지 하고 모두가 다 틀렸어. 그래서 모두가 다 10번만 딱 틀린 점수가 비슷하게 분포돼 있어. 그럼 그게 잘하는 학교예요. 일반적으로. 예리한 질문인데? 재밌는 질문이었어. 뭘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네요. 그냥 합시다. 자, 해서 이 정도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보통 애들이 여기 통계부 단원 문제를 풀다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요. 이거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말도 항상 똑같아요. 계산 실수했다. 곱하기 안 했다. 대부분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침착하게 계산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숙제하는 거 안 봐도 뻔합니다. 집에서 숙제할 때 온몸 비틀면서 한 문제 풀고 핸드폰 좀 보다가 하다가 또 한 문제 풀고 핸드폰 어떻게 알았냐고? 니네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뒀어. 이러면서 풀겠지. 근데 그렇게 하던 애가 전 시험 때는 집중하고 완전 잘 꼼꼼하게 풀 겁니다. 되겠어? 잘 안 돼. 사람 습관이라는 게 남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평소에 좀 집중하고 계산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시험 때도 잘 발휘될 거다. 그 얘기를 안 했네. 그 상관관계 있잖아요. 상관관계는 사실 쉬워서 제가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요 얘기가 한번 기억에 남아요. 재작년인가 다산중학교 시험 문제였는데 봐봐.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가잖아. 근데 물놀이를 가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계곡에 뭐 빠져 죽었다느니 이런 사고가. 이게 양의 상관관계일 것 같아? 음의 상관관계일 것 같아? 음의 상관. 보통 보편적으로 양의 상황. 네,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왔어요. 보통 그렇지 않아? 한겨울에 물놀이 사고가 왜 일어나? 누가 물에 들어갔는데? 미치기.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아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양의 상황? 늘어나겠죠? 그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물놀이 사고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전혀. 상호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상관문법으로 가면 기억이 아이스크림이 먹는다. 아니지, 그렇게 치면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야, 물놀이도 기온에 비례하잖아. 이 아이스크림도 기온에 비례하잖아. 그럼 기온이 쭉 올라가면 물놀이도 늘고 아이스크림도 늘 거 아니야. 그럼 물놀이가 증가할 때 기온도 같이 물놀이가 증가할 때 아이스크림도 같이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그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자, 양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한들, 정말로 실제로 얘랑 얘가 비례한다고 한들 상관관계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상관관계를 추측하지 마세요. 그게 약간 룰이에요, 룰. 누가 또 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게 룰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해보기 전에 얘랑 얘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건 추측이고요. 실제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틀리다. 가 저의 생각이었고요. 항상 이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니들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제가 백날 첫날 야 상관관계 없는 거야 저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봤자 학교 선생님이 내가 수업 시간에 있다 그랬잖아 하면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 나도 누구 따라한 건지. 자 합시다. 35분에 쉬는 시간이죠. 제 목표는 1교시 안에 풀이를 끝내는 겁니다. 풀이를 끝내고 2교시에는 숙제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해봅시다. 63쪽 스텝 1에 질문 있니?
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네. 64쪽부터 스텝 2 중에 질문 있니? 1번, 23번, 또, 나와야 되는 번호가 있는데, 나와야 돼. 21번, 11번. 몇 번? 11번. 8번 혹시 질문 안 될 거 없죠. 25번. 25번. 10번.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또, 7번. 7번. 아직 6반 친구들은 저의 친절한 면만 받겠군요. 전 저거 보고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면 안 풀어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24번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24번 잘 풀었나 봐요. 24번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사실 이 정도 난이도가 삼육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꽤 많은 학교에서 24번을 문제로 내요. 이 정도가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근데 안 물어보셨으니까 안 풀어드릴 거고요. 자, 아래표는 A모듬 학생 15명과 B모듬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매점에서 구입한 음료수의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1번이 맞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답지에서 1번,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중앙값이 2개이다라는 게 많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묻고 싶은 건 3번 보기라는 거야? 네. 아니 그게 뭔 말이냐면 중앙값이 숫자 하나가 나오겠지? 네. 중앙값이 몇이야? 7. 잠시만요. 중앙값이 제가 알기로 2였던 걸로 아니 4. 근데 좀 이거 말이 이상한데? 3번이 맞는 답이라고? 아까 답지를 확인해봤는데 15개니까 중앙값이 8번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앙값 2잖아요. 왜 맞잖아, 왜? 2개라는 말이 그냥 2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저기 음료수 개수.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25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야, 너 음료수 몇 개 먹었어? 저 0개요. 야, 너 음료수 몇 개 먹었어? 저도 0개요. 야, 너 음료수 몇 개 먹었어? 저도 0개요. 0개 먹은 사람이 3명이라는 거잖아. 1개 먹은 사람은 2명이죠. 2개 먹은 사람은 4명이죠. 이렇게 쭉 15개를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고르라고. 8번째니까 5, 6, 7, 8. 얘가 중앙값이겠네. 문장을 잘못 얘기했던 거예요. 얍. 1번 넘어가자. 7번. 이거 여러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1번. x가 만약에 8보다 작으면 이러고 이걸 쭉 일렬로 세웠을 때 x가 제일 왼쪽에 있겠죠? 그때 중앙값은 몇이에요? 10. 중앙값은 1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평균도 똑같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평균이 10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그럼 평균이 10 되려면 x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4 더하기 16을 5로 나눈 게 10이어야 되죠? 계산해 보시면 x가 몇 나와요? 2로 나오는 x가 2 나와요? 그러면
말 되는데? 그래서 x가 2면 된다. 하나 고르시고. 두 번째. x가 8과 아니요, 그렇게 한 번에 가시면 안 되고 10 사이. 그러면 x가 8과 10 사이면 8 다음에 x가 오겠죠? 이때 중앙값이 몇이에요? 이때 중앙값이 가운데 있는 거 누군데? 10이죠? 그럼 평균도 10이어야 되죠? 말이 안 되겠네. 그럼 그때 x값 계산하면 또 x가 2 나오거든? 근데 2라는 게 8과 10 사이에 있지 않지? 여기선 틀렸고. 3번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지죠. x가 몇과 몇 사이? 10과 14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10 다음에 x가 오시겠죠? 그러면 중앙값이 누구예요? 중앙값이 x. 중앙값이 x가 되고 그럼 평균도 x가 돼야 되죠? 그럼 아까 여기 공식에서 여기서 x로 바꿔서 1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때 x 계산해봐 몇 나와요? x가 12 나와요? 그럼 10이면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다음 범위까지 조사해서 찾으십시오. 참고로 근데 요 다음부터는 또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14를 넘어가면 또 중앙값이 10으로 바뀌거든? 아니구나. 14로 바뀌는구나. 또 되는 거 있어? 22. 또 되는 거 있대. 중간에 하다 보면 5번째 범위인가에서 22가 또 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찾으셔야 돼요. 저 5개 범위 중에서 3개만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는 니들이 해. 우영 이 책이 우영우보다 먼저 나왔는데 우영이가 치는 5번의 수학시험 점수는 평균은 84점, 중앙값은 86점이고 최빈값은 87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중앙값이 86점이니까 여기다가 86을 적으셔야 되고 최빈값은 이거보다 큰 건데 적어도 2번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전부 최빈값이고요. 그리고 평균이 84점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편차를 보시면 얘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이죠? 그럼 여기서 이미 편차가 플러스 8이 됐죠? 그럼 편차의 총합이 0 되기 위해선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을 맞춰줘야 되죠? 이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가져가든 어쨌든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6번째와 7번째를 추가하는구나. 자, 6번째 본 게 A, 7번째 본 게 B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기억 읽어보자. 6번째까지 본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이 86이라면 A는 96이다. 맞는 것 같아요. 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야, 평균이 86으로 바뀌면 2점. 86으로 바뀌면 얘 편차가 0 되죠. 네. 얘는 1이죠. 네. 얘는 1이죠. 근데 얘네 둘 합쳐서 몇일까요? 그냥 내 맘대로 한번 배정해 볼게요. 그냥 예시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을 마6, 마2라고 치면 얘는 점수가 원래 82점이었겠죠? 얘는 78점이었겠죠? 그럼 평균이 86으로 바뀐 상황에서 얘는 마이너스 4, 평균이 86으로 바뀐 상황에 얘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럼 현재까지 편차 다 더해보면 몇이야? 마이너스 10. 네. 그럼 얘는 플러스 10짜리 편차가 있어야 되죠? 네. 6번째까지만 했을 때. 그럼 이게 얘가 96. 맞냐? 네. 맞네. 7번째까지 본 수학시험 점수의 최빈값이 87이 아니게 된다는 건 얘들아 요 A, B 빼고 봤을 때는 똑같은 게 2개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 최빈값이 87만 있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것은
똑같은 거 3개짜리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럼 A랑 B는 적어도 같아야 되죠? A랑 B가 같으면서 얘나 셋 중에 하나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최빈값이 바뀌죠. 디귿. 7번째까지 본 수학시험 점수의 평균이 87점이면 중앙값도 87점이다. 평균이 87이라고? 와, 그럼 다시. 자, 평균이 87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 0, 0. 얘는 87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87이면 마이너스 9지. 그럼 얘네 둘 합쳐가지고 15. 플러스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가 중앙에 끼든 A가 중앙에 끼든 경우의 수가 많지 않나요? 아니지 100점이에요. 아, 100점이 넘어갈 수가 없구나. 네. 그럼 얘네가 총 7개니까 중앙값은 몇 번째 세는 거야? 중앙값은 네 번째 수에서. 중앙값은 네 번째 숫자를 세는 게 중앙값이죠? 근데 A가 예를 들어 86. 마이너스 1이고 B가 플러스 16의 편차를 가지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서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네 번째 거 세면 86이잖아. 근데 여기 만점이 100점이라서 87점에다 16점을 더하면 100점이 넘어가서 안 되죠.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87이니까 편차가 16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네. 제일 커봤자 편차가 13이 최대네. 그럼 얘는 풀 3, 아니 풀 2. 풀 2네. 즉 풀 2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네. 얘네 둘 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중앙값은 여전히 얘가 중앙값이 맞죠? 네 번째가. 잠깐만, 10번 문제를 어떻게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0번 문제를 봅시다. 얘네 11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중앙값에 있는 애가 178이었다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온 거야. 이때 여러분 평균이 2점 올랐다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옛날 애랑 새로운 애랑 키 차이 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평균이 2점 올렸다는 건 총점은 몇 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몇 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22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2점 올렸다는 건 새로운 키가 180인데 몇이 올랐다는 거면 얘가 총점 21을 옛날보다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키가 몇이에요? 100? 158. 난쟁이 똥자루만 하라는 거죠? 화난 거 아니지? 그냥 네, 얘가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여기 158짜리가 있어. 제일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178보다 왼쪽에 있던 얘가 나가고 새로운 애가 들어왔는데 얘가 180. 이번엔 오른쪽에 들어온 거죠? 그럼 중앙값이 누가 돼요? 얘보다? 얘가 중앙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중앙값은 적어도
178은 넘겨야겠는데? 근데 그럼 1번밖에 정하니. 그럼 1번이 답이지 않을까요? 18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8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8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선생님 근데 왜 22점을 책임져야 돼요? 한 명이 나갔는데 20점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가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원래 총합은요. 원래 평균이 몇이라고? 80이요. 원래가 180이야, 평균이? 180 곱하기 11이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면 198 빵빵. 요거네요. 19,800. 새로운 총합은요? 182 곱하기 11이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네, 20. 죄송해요.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빼면 총점이 몇 점 오른 거죠? 22점 오른 거 맞아요? 그쵸? 1980. 요거 180 더하기 2로 분배 법칙 해보시면 19800 더하기 22가 된 거 맞죠? 그럼 새로운 애가 원래 있던 애보다 22만큼 큰 애가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18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관식으로 나와도 18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180의 위치를 조정해서 180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중앙값 180. 180이 사실 여기에 온다면 180보다 작거나 같다. 180이 이 중 어디에 와도 중앙값은 180보다 왼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180보다 작거나 같나 봐요. 난 중앙값 들어가는 문제가 참 싫어. 아, 골고루도 다 있네. 10, 11, 10. 제가 방금 10 했어요? 네. (65) 71 77 X 안 할래요. 11번은 11번 앞에 한 거랑 똑같죠. X 빼고 나머지 3개 배열하신 다음에 각각의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X가 만약에 65보다 작다면 X가 제일 왼쪽이겠죠? 중앙값이 74가 돼요? 안 되겠죠? 이 범위에선 말이 안 되는 것만 나오고 2번 X가 65보다는 큰데 71보다는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65 X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중앙값은 75가 안 될 것 같아요. 얘도 빼고 되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나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안 하고요. 12번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요? 예. 그래? 나 해도 되는데 진짜 하지 마요? 네. 수업 태도 점수. 두 그룹. 아, 네네네네. 요거 21번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자. 자, A반 평균 구해보시면 A반 평균이야 눈에 너무 보이죠? 대칭형이니까 2A가 될 것 같고 B반 평균 구해보시면
B반도 대칭형이네. 0이고 나오고. 전체 평균도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13분의 14A 전체 평균은 다 더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반에 A 점수가 2명, 2A 점수가 3명, 3A 점수가 다시 2명 더하기 B반도 다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B가 1명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B반은 어차피 다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 인원수 몇으로만 나눠줘? 13으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13번에 뭐라고요? 14A 14A래요. 이게 14죠. 근데 이게 14래잖아. A가 13이라고. A가 13이죠? 일단 이제 보여주면 그 다음에 분산 구해주면 되는데. A반 분산 구해볼까요? 별량 제곱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별량 제곱하면 A제곱, 4A제곱, 9A제곱이 별량 제곱인데 이게 각각 몇 명씩 있어? 2명, 3명, 2명 있고요. 더해서 몇 명이지 이거? 7명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A반 평균 2A니까 요거 제곱한 4A 제곱 하나 빼주시면 돼요. 암산대노 2, 12, 14, 14에다가 18 더하면 0이 나와. 0이라고? 아니지. 잠시. 네. 2, 12, 14, 14에다가 18 더하면 32, 32에서 이것 빼면 7분의 4A. 4A 제곱이네요. 네. 뭐 A에 숫자 넣으시면 되는데 A가 14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아니지 14니까 4 곱하기 7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7이죠. 하면 42니까 11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A 분산. 왜? 나 어디 계산 틀렸어? 4 곱하기 4 곱하기. A가 13이지. 죄송합니다. A가 14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7분의 4 곱하기 13의 제곱. 그냥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만 두자. 그리고 똑같이 B반 분산 계산해 보시면 14배다 하시면 B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 계산하시면 돼요. 이 분 남았는데 잠깐 쉬시다가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쉬웠어. 너무 던지고 있어. 서술형이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 될 거라. 한글 주세요. 주는 한글 잘난 척하고 싶어요. 박 교수님한테 이 정도까지 배운 사람이야. 그 쓰세요. 평균 두 글자 그 적은 게 너무 어렵다고. 이거 있잖아. 너 원인이라는 지 알지? 이거 개념 자체를 쓰지 않는 걸 추천해요, 서술형에서. 물론 상업중학교라면 뭐 이거 알려주고 보통 많이 학생들 다 쓰시겠지만 서술형에서 이거를 좀 잘 설명할 방법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일일이 계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3a 플러스 1 예를 들어 A부터 해서 알파벳 Z까지의 평균이 뭐야? 그럼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해서 쭉쭉쭉쭉 해서 3Z 플러스 1의 평균이 몇이야라고 물어보면 16이라고 대답할 거잖아. 서술형에서 왜? 라고 물어보면 하게 된단 말이죠. 직접 계산하셔야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여기 있는 거 뱉어줄까? 어디 있어? 음수 하나 줘. 알았어. 하나로 기본 보내줄까? 그거 내가 준 거지. 스물네 생일이 나옵니다. 그랬나? 맞아. 그랬었지. 여루가 나한테 준 게 없었나? 너 생일 때 모르겠어. 생일 지났었어? 생일 선물보다 주니까 나도 생일 선물 하나만 주라고. 아주 안 줘. 아, 나 생각보다 난 그러거든. 60주기를 했잖아. 이거 기억은 나랑 잘 생각보다 내 생일 축하해라는 말조차 못 받았는데. 너가 생일이라고 네가 그때 말하지 말라 했지. 안 주는 걸 하면 선생님이 카톡 메시지에 보내면 삭제하셨어. 삭제된 보고 있어. 나도 좀 확인해 줄까? 안 돼. 그래도 아마 너무 이뻐 아니야? 그
저 친구 저 친구들이 우리랑 우리보다 친해. 왜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써져가는 거야? 아니 진짜 감동이니까. 아니 지금 머리에서 오히려 칠것 같은 운율 마시면 안 되지. 영어 데이터 하는 거 병원비를 내가 내줄게. 집에 왔는데 수행한 졸업받고 나가는 게 왜 안 돼? 병원 생일 지났잖아. 나 생일 선물 줬어. 오전. 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안 돼. 기프티콘 못 줬는데 기억이 안 났어. 아니 기억이 안 나니까 기프티콘 못 줬는데. 나 그때 그거 추가해줬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마음만 받을게.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건 좀 보여줄게. 방금 인간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왜 주연 드라마 주연 안돼 지금 뭐 자연. 저희는 자연으로 좀 그렇다. 우리 반이 좀 약간 아니 진짜 어떻게 그래 사람이 이거 수영 아닌데? 나 대신데 한 번만 스윙은 됐어. 진짜 마코제 스윙이나 아니면 김현수 스윙 1.5배로 1.5배는 건데 손해 아니야. 아니 1.5배가 어떻게 손이야 그거 안 깎는다 진짜 1.5배는 막 부르니까. 제발 아니 생각을 맞자. 신용들이 진짜 우리만 있어 신용들이 진짜 제발 너돈 들이고 막 아니 칸났잖아 그래서 결국은 다 가고 지금 면 많이 먹는 너무 많았어 나는 신용들이 취사를 진짜 식사가 아니 주문은 좀 좋잖아 부원이라고 3년간에 간지가 1분 안 이것만큼 알겠어 100원짜리 그러면 내가 추가시켜서 제발 나도 진짜 제발 이미 시간이 지났어 아니 지금 뜨거운데 제가 요즘 먹는 한이 있더라고 돈을 주면은 맛있겠네 이런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아프네 머리에 가스를 묻혀 내리느라 배가 없었어 백신을 사는 그래서 눈을 펴 싫은데 그거 싸워 싸우고 그러잖아 아니 진짜 파스 사는데 인생 운전 파스 500원 파스 있어 맞잖아 빠르지 그거 붙이고 있어 솔직히 그렇지 솔직히 그렇지 거울 봤어? 아니 제발 좀 조금만 안 돼. 야, 그게 지금 완전 거다. 아니 어떻게 한 번은 와이 한 번은 그렇게 나와야지. 새끼 아니 제발 내가 진짜 아니, 나한테 지금 부탁하는 것보다 진짜 초면 이상한테 부탁하게 될 테니까. 그 초면 이상한테 너무 신분 같아서 막 보이지만 나한테 이게 신분들인데도 나중에 시켰어. 지금 인수가 또 나한테 가서 야 목소나 나오는 버스가 나 근데 커피가 안 펴져. 내가 진짜 그래 진짜 팀 좋지. 몇몇 지나오는 걸 보면 나 지금 진짜 내가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갔다 올게. 아 제발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마약했지. A만 노래
그걸 누구 아닐까? 이거는 무슨 일이야? 자, 이렇게 적어줬으면요. 자료를 찢어서, 진짜 찢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못 찢고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좀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자, D 안 적어줘도 알 수 있죠? D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요 편차라는 것은 이 별량이 평균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거의 편차가 2였으면 평균보다 이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m 플러스 2라고 부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4개 다 적으실 수 있어요. 얘는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3이죠. 이때 여기에 누가 2명이 끼어드냐면 E와 F라는 애들이 끼어들어요. 그랬더니 요 4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0.8m이었대. 그럼 요 6명의 별량을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4.8m 4.8m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여기 4개 더하면 몇이에요? 4m 4m이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는 0.8m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개 점수 차가 2점이 났다. 그럼 점수를 몇 점으로 가르시면 돼요? 합쳐서 0.8 빼서 2. 몇이니? 0.4m 플러스 1과 0.4m 마이너스 1로 가르셔야 합치면 0.8m 빼면 2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 학생들이 받은 점수는 모두 한 자리 자연수거든요. 그럼 M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정해져 있죠. M에 5가 아니면 전부 다 조건에 위배됩니다. 요 0.4m이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M은 반드시 5의 배수여야 되죠. 그리고 5의 배수 중에서 5를 제외한 10 같은 거는 얘 때문에 거의 다 안 될 거예요. 그죠? 두 자리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M이 반드시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산을 알아서 구하면 되겠지? 값 다 있는데. M이 오면은 편차 다 더했을 때 0이 안 되잖아.
이 6개를 추가했으면 평균이 바뀌었죠? 편차도 새로 구하셔야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4개는 옛날 편차고 올드 편차, 올드 편차. 네가 뉴 편차를 구하셔야지. 자, 삼각형이 있다 치고요. 이런 삼각형이 몇 개 있냐면 총 n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그중 제가 n번째 삼각형의 가로 길이를 xn이라 그러면 높이는 뭐가 돼야 돼요? 8마이너스. 오, 좋아. 8-xn이 돼야 되고 그럼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xn 곱하기 8-xn 이게 삼각형의 넓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 예시로 하나만 불러줘.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적어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아니, 뭐 안 적어도 돼. 말로만 해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2분의 1 x1 8-x1. 그게 첫 번째 넓이. 자, 두 번째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2 곱하기 8-x2. 그게 두 번째 넓이.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n번째까지 쭉쭉 가시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밑변 길이의 평균이니까 밑변 길이를 다 더해서 나누면 돼요. 밑변 길이 다 더하면 이거죠. 이걸 총 개수 몇 개로 나누면 n개로 나누면 그게 6이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표준 편차가 1.5라는 얘기는 분산은 2.25라는 얘기죠? 근데 분산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랬죠? 그럼 식을 다시 적어보면 2.25는 제곱의 평균 여러분 식으로 한번 적어볼래요? 별량들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별량들을 제곱해서 평균 구하시면 돼요. 뭐라고 적어? n분의 x1 제곱. 그렇지. 별량 x1 제곱하고 x2 별량 제곱하고 다 제곱해서 더하신 거를 n으로 나누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빼기 평균의 제곱은 그죠? 평균 아까 6이라 그랬으니까 평균의 제곱 36이죠. 그럼 요거 반대편으로 넘기면 38.25 보이나요? 됐다. 자, 반대편으로 넘기면 38.25 거기까지 보이죠? 여러분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뭐 구해야 돼? 삼각형 넓이의 평균. 자, 삼각형 넓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삼각형 넓이를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평균을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삼각형 넓이 이거죠. 두 번째 삼각형 넓이 이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해서 n번째 삼각형 넓이 이거죠. 요걸 몇 개로 나눠? 개수 n개니까 n으로 나눠. 여러분이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계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출제자가 얘기한 한글을 정확하게 식으로 변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자를 써서. 그게 안 되니까 니들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2분의 1로 그냥 다 묶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전개 해서 생각해보면 여기 8, 8, 8, 8들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거 8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x1부터 xn까지 더한 거죠. 빼기로 다 묶으시면 요거 n분의 x1제곱 x2제곱
해서 xn의 제곱까지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아니라고? 맞죠? 요거 문제에서 6이라고 저기 적혀 있고요. 요거 문제에서 38.25라고 적혀 있으니까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몹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당연히 알겠지 하고 방금 안 하고 지나갔는데 순간 모를 수도 있겠는 걸 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A, B, C 세 사람이 구주입에서 단원 테스트를 보셨는데요. 단원 테스트 점수가 빵점, 10점, 20점 나왔다고 쳐봅시다. 얘네 세 명 평균이 몇 점이죠? 평균이 100점, 평균이 10점이죠. 그래서 담임선생님 보다가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도저히 이 점수를 니네 집에 못 보내겠다. 야, 내가 30점씩 올려줄게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플러스 30점을 한 거죠? 그럼 몇 점 돼요? 30점, 40점, 50점 됩니다. 그럼 그때 평균이 몇이에요? 40점. 그때 평균이 40점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다. 야, 이것도 모자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점수야. 야, 다시 롤백해. 다시 롤백하고 니네 곱하기 40씩 해줄게. 곱하기 4. 야, 4배씩 성적을 올려줄게. 하면은 A는 피눈물을 흘리죠? 그러게 누가 빵점 맞으래? 40점, 80점. 이렇게 되죠? 이러면 평균이 몇 돼요? 40이요. 이래도 평균이 40이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니네는 진짜 안 되겠다. 4배 한 다음에 10점씩 올려줄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점, 50점, 90점. 그럼 평균이 몇이야? 50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3개의 별량 A, B, C의 원래 점수 평균이 몇이에요? 10이죠. 근데 지금 제가 플러스 30이면 A 점수가 원래 자기 점수보다 30이 높아진 거거든요. B도 자기 점수보다 30이 높아졌고 C도 자기 점수보다 30이 높아졌죠. 얘네로 평균 구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원래 평균보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별량에다가 30을 더하잖아? 그럼 원래 평균에다가 30 더한 거랑 같아. 별량에다가 4씩을 곱하잖아? 그럼 원래 평균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한 거랑 같아. 별량에다가 4 곱하고 10을 더해서 별량을 바꾸잖아? 원래 평균에다가 4를 곱하고 10번 더한 거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알아? 안다고? 안다고? 좋아. 안다고 했으니까 물어볼게. 나 모른다 그랬으면 안 물어봤을 거야. 자, 별량 총 n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얘네들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잖아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v가 나왔었어요. 원래 애들은. 얘네들 가지고 평균 구하면 몇 나와요? 니들이 안다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몇 나와요? AM 플러스 B 나오는 거 알아요? 얘네들 가지고 분산 구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V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다 아세요? 그럼 거기 봐봐. 지금 25번 문제가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A를 곱하고 B를 했더니 평균이 0으로 바뀌어야 한데,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 평균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는 0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표준 편차가 S니까 요것도 추가하자. 원래 표준 편차가 S면 새로운 표준 편차는요? AS 절대값 넣으셔야 돼요. A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새로운 표준 편차는 몇이 되도록? 1이 되도록 는 1 이렇게 된 거죠. 다행히 문제에서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절대값은 하실 필요 없겠어요. 그럼 끝났죠? A는 S분의 1이라고 적어야 되지? 정답은 1, 3, 5 중에 하셔야 되고 그 A의 S분의 1을 여기다가 S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맞는 거 몇 번입니까? 5번이다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거랑 똑같은 게 거기 스텝 3 7번이거든요. 아까 나 보여줬던 게 스텝 3 7번이야? 아니야? 그건 앞에 있던 거야? 스텝 3 7번 맞은 사람 둘밖에 안 돼? 스텝 3 7번에다가 적어봐. 자, 거기 문제 중간에 보시면 마친 문항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마친 문항수.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왜 표현을 다르게 하냐? 정답 문항수라고 하나만 하든가 마친 문항수라고 하든가. 자, 정답 문항수를 X라고 부를게요. 대문자 X라고 적어보십시오. 정답 문항수는 대문자 X. 오답 문항수는 대문자 Y라고 적어보세요. 치환할게요. 그럼 여러분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적어봐. 대문자 X 더하기 대문자 Y는 20. 그럼 넘기면 대문자 Y는 뭐랑 같은 거죠? 20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지? 그거를 그 네모칸 안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 점수라고 하는 애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점수는? 5x 마이너스 40? 5x 마이너스 40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래 대문자 x들은요, 이 대문자 x들의 평균이 14고 분산이 2였다는 거지. 그럼 점수들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 그러면 이 녀석들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죠. 방금 요구한 거랑 똑같은 거죠. 다 몇 배 하고 5배 하고 40씩 뺀 거네요. 그럼 평균은 5 곱하고 40 빼면 30. 분산은 25 곱하면 50. 아, 근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네. 오르트 2 이렇게 적으면 되죠. 나는 너희들이 EX, VX 이런 용어 쓰는 거 좋다고 생각해. 근데 서술형에 못 적는다는 거 알아두고. 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 써보면 돼. 맞아. 써보면 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서술형이 나와도 문제 없을 거야. 시간만 주어진다면 쓰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야. 다만 요거를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 그랬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이러는 애들은 나중에 서술형이 힘들어. 나중에 시간이 나셨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원리는 별거 없고요. 평균 분산 들어가는 문제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생각할 게 필요가 없는 게 문제가 얘네들 있죠. 평균 분산 한 번씩 구해봐요. 그냥 백지에다가 쭉 적어봐. 그리고 얘네들 있죠.
평균 분산만 쭉쭉 적어봐.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눈에 보일 거야.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평균 분산 구하시면 돼요. 자, 스텝 3 이거 말고 질문 있습니까? 아까 질문 받다가 좀 알게 된 건데 6번 문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A는 자연수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럼 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수가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죄송한데 나머지도 다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A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자연수다 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해요. 질문 있냐? 미리 보는 학력평가에 질문 있냐? 몇 번? 2번. 네가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구해놨겠지. A, B 플러스 B가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19랑 26? 26? 네, 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A랑 B를 제외하고 숫자들을 적어보면 6, 8, 8, 10. 이제 A, B를 요 사이에 끼워 넣는 거거든? 끼워 넣는데 최빈값은 유일해야 되고 최빈값과 중앙값이 같아야 된대요. 참고로 중앙값은 네 번째 거 고르시는 겁니다. 총 7개 숫자니까. 그럼 적어도 6이 중앙값이 될 리는 없죠. 있나? 있네? A, B가 둘 다 6보다 작으면 되네? 근데 A, B가 둘 다 6보다 작으면 합이 19 이상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6이 중앙값이 될 리는 없고 따져보자. 약간 단원 제목이 확률과 통계인 이유가 있어. 비슷한 것 같아. 통계도 가정을 좀 많이 해야 돼. 중앙값이 8이라는 건 최빈값도 8이라는 얘기고 그럼 A랑 B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8이어야 되는 거죠? A랑 B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8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를 제가 8이라고 하면 8을 여기다가 같이 적고 문자가 A가 하나 남는 거죠? 요 A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작아도 돼요? 아니요, 합이 19보다 안 되잖아요. 하나가 8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8이면 여기에 8을 집어넣어 보시면 나머지가 11보다 크고 8 집어넣으면 18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거 다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총 여기서 몇 개? 16개. 반대의 경우. 11 곱하기 8이면 8,11 반대 경우가 있겠죠? (2번) 중앙값이
그 뒤가 안 되지 않을까? 최대값이 유리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중앙값이 10은 절대 안 되죠. 10은 무슨 짓을 해도 네 번째 올 수 없고 그럼 나머지 중앙값은 A랑 B 자체가 중앙값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자신이 팔이 아니고 그것도 자신이 8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경우를 따져봤을 때. 넘어가. 선점도 전체 중에 질문이 있어. 질문 없어? 없다고? 당연한 얘기를 하자면 그 스텝 3 8번 문제 보시면 아까 전반에도 한 명 있었어. 땡땡양씨. 땡땡양씨. 누군지 전혀 모르겠죠? 짐작이 안 되죠? 여러분, 달리기 기록은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해줬더니, 라고 한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달리기는 숫자가 적게 나와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하나는 그 산점도 문제에서 이렇게 점 찍을 때 있잖아. 우리가 총 20개를 조사했다 그러면 거기 그림 위에 점도 20개여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중복해서 찍힐 수도 있어요. 작년 삼육중학교 문제에 중복해서 찍힌 문제가 나왔어요. 중복해서 찍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선 중복해서 찍히는 거 없다라고 적어줬으니까 맞죠? 겹치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세보시면 그게 총 1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개의 점이 그 찢어진 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그 찢어진 2개의 점을 A, C, B, D라고 한번 해보면 요 A랑 B가 작년 기록이야? 올해 기록이야? X값이 작년 기록이죠? 그 작년 기록의 평균이 몇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숫자 몇인지 나올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올해 기록의 평균이 몇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숫자 몇인지가 나올 거예요. 혹시 해봤어? A 플러스 B 몇 나와?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안 했네. 윤재 너 왜 펴지도 않아? 아무도 안 해보셨구나? 열심히 잘 해보세요. 잘 해가지고 되는 순서상 잘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다 고쳤어. 잠깐만 뭐라고 질문하지? 나는 오늘 집 가기 전에 구선문 1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손 붙여면서 집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난 다 고쳤다 거의 이미. 한 분 또. 넌 뭐야? 손 든 거야? 한 분? 한 분? 두 분? 두 분. 또. 넌 뭔데? 40분 안에 맞출 수 40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 40분이 지금으로부터 40분? 그 전에 수업이 끝나는데요?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2개 뽑아올게요.